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트위터에 대한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긴 글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본의 링크는 아래에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헤이즈라고 다들 아시나요? 비트맥스 과거 선물 시장의 대다수를 책임졌던 거래소죠. 그 거래소의 창업자로 블로그에 꽤나 좋은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업로드된 지가 조금 되기는 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의 내용의 시작은 BNB와 이더리움 과연 진정한 탈중앙화를 이루고 있는가였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비콘 체인 머지 업데이트 이후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갔죠.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바뀌었고 일정 수량을 스테이킹한 홀더들에게 검증 자격을 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데이트 이후 리더 파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에서 50% 이상의 스테이킹 물량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50%가 넘는 검증인이 미국인 혹은 미국 기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비탈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를 믿어야겠죠. 다만 특정한 집단의 악영으로 인하여 검증 네트워크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로 인하여 스테이킹한 이더리움의 물량의 가치가 잠시 사라지는 이야기마저 하고 있죠. 웹 입점령의 발전을 생각해 보면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의 같이 독점으로 발전을 했고 그들이 온전히 그 수혜를 모두 받았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웹 3.0의 세상에서는 조금 달라져야겠죠. 다만 현재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의 분포도만 보더라도 조금은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더불어 올해 연말 1 이더리움은 $3,000 정도의 가격을 예상했지만 미국의 유동성을 죽이는 통화 정책에 의하여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속 아서헤이즈를 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 생각보다 예지력이 뛰어나거든요. 아직 90일 정도가 남은 상황이죠. 연말까지 조금은 더 지켜보자고요. 더불어 기관들은 실제로 바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추격 매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결국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기관들의 매수로 시작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 기관들도 이해관계를 통해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리스크 높은 투자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원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 앞으로의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 당분간 기술주들 혹은 비트코인이 강세장을 경험하긴 힘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꺼냅니다. 다만 달러, 나스닥, 비트코인이 항상 커플링되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디커플링 되는 상황도 많이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기술적인 아이템들은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평가가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전쟁은 지속 진행 중이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제 전쟁을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준은 지속 강력한 통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다만 중간 선거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아직까지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될까 정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17,500달러 더블 바텀을 생각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더리움은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머지 업데이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엄청난 기술적 업데이트지만 미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역시 연말 이더리움 3,000달러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미국채와 법정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수익률은 좋을 수 있지만 그는 여전히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크립토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블로그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 없이 찍어낸 통화량은 이미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금 본위 제도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실수의 반복이었을까요? 페트로달러가 유지되며 역시나 여전히 세상은 달러의 세계에 살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많은 미디어의 발달과 학습을 통해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죠. 패권국 100년설, 물론 당장 미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 현재 미국은 패권국이라는 자리를 놓고 엄청나게 큰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가 약속과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규칙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몇 사람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이제 탈중앙화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점이 비트코인의 탄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단순하게 겹쳤던 것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서에이지의 이번 글만 보더라도 과연 탈중앙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국의 비트코인 보유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듯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며 부대장인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만 보더라도 확실히 분산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물론 비탈릭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그에 대한 업데이트들이 지속 진행이 되겠죠. 큰 그림에서 본다면 머지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의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탈중앙화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자, 비트코인의 홀더로서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대다수가 경험해보지 못한 냉전 시대 그리고 분할된 세계가 만약에 다가온다면 가상자산의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그저 4월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에서 자주 등장했던 주제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하였고 그런 상상들이 지금 현실화되어 내 눈 앞에서 실현된 기술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탈중앙화 이 역시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중앙화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 혹은 기성세대들과 어떻게 융합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각 국의 여는 대표들의 인터뷰만 보더라도 그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늦어도 10년 안에 그런 관점은 바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당장의 수익을 생각한다면 10만 원 더 싸게 100만 원 더 싸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는 더욱더 길게 보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포면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만 가득해 보이지만은 이런 악재들은 시간이 필요할 뿐 우리는 역시나 언제 그랬냐는 듯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및 주요 가상 자산들은 더욱더 빛이 날 것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 투자의 길은 우리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로 버티기 힘든 길고 긴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속 이야기하듯 그 긴 시간을 버티는 기간 동안 그리고 모든 악재가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그 반등과 시장의 전환은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이 이끌 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시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내릴 때마다 지속 추가로 매수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같이 으쌰으쌰 잘 버텨보자고요. 내일도 쉬는 날입니다. 내일은 정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